정신과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네, 민주통합당 5사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강기정 후보가 28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대표 경선은 비주류 김한길 후보와 범주류 이용수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재편됐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당대표 경선에서 전격 후보직을 사퇴한 강기정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사퇴 배경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우선 그제 사퇴 의사를 밝히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더라고요. 왜 우셨는지 좀 솔직한 심경을 한번 전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작년 12월 19일 대선 지고 나서 예. 정말 광주 시민들이 도대체 3선 의원까지 한 강기정 의원은 못하고 있냐. 예. 이런 이제 말하자면 문제 제기를 받았고. 예. 그래서 민주당을 좀 어떻게 바꿔볼 거냐. 그때부터 사실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당대표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너무 부족한데. 예. 그 자리까지 왔고. 근데 결국 어떤 제가 생각하는 어떤 당대표에 대한 그 마지막 순간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어떤 회한이 밀려왔달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자, 이용섭 의원과 배심원단을 상대로 한 간담회를 한 다음에 현장 투표를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한다. 이런 방침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이제 당 선관위는 특정 후보가 배제된 간담회는 안 된다라고 해서 불허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게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방법이 없었겠습니까만은 진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의 어떤 조항을 들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만은 예. 선관위 결정은 정말 엉터리였어요. 예. 말이 안 되는 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당규의 일정 부분이 그렇게 내리도록 하는데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또 당의 결정이고 수긍하지 않을 수 없고 예. 문제는 저는 그런 혁신적 방안이 진짜 단일화 방안으로 논의돼서 그를 통해서 단일화가 돼야만 그 단일화의 어떤 진정한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봐서 정말 주장을 강력히 했는데 되기를 예. 바랬는데 예. 아마 유불리가 조금 따져진 것 같아요. 이영수 후보하고. 예. 그래서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적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보고 예. 지금도 또 앞으로도 정말 아쉬운 지점이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사퇴하시면서 이용섭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의미라고 하지만 단일화를 하긴 하셨습니다. 강 의원님의 이번 결정이 이용섭 후보한테는 도움이 될 걸로 보십니까? 네, 도움이 되고 안 되고 문제는 이제 결과적인 과정이 남을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28일까지 국민에게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28일까지는 단일화를 꼭 해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약속을 지키는 행위였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사퇴 결과적으로는 이제 반 김한길 연대 아주 중요한 축이 되셨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쭙는다면은 김한길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이용섭 의원이 당대표가 돼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분명한 건 지금 당원들과 또 국민들의 생각이 예. 능력의 유무 이런 것보다도 예. 당대표 얼굴이 좀 바뀌어야지 그것이 변화이고
새로움 아니겠냐. 예. 특히 이제 김한길 후보는 과거에 당대표까지 하셨던, 원내대표 하셨던 어떤 과거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 예. 이제 저도 그렇고, 이영수 후보도 그렇고, 그래도 어떤 확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국민들은, 또 당원들은 이영수 후보나 이렇게 봐주지 않을까, 이런 점입니다. 사실은, 예. 김한길 후보야말로 능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이번 보선에서 이제 드디어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이제 안철수 세력도 조금씩 구성돼 가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안철수 의원의 원내 진입을 계기로 이제 정계에서 이합 집산이 일 전망인데요. 김한길 의원과 이용섭 의원 중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이런 구도 속에서 민주당의 중심을 잘 잡아갈 걸로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들은 예. 안철수 의원에게 뭐 신당을 만들어라, 민주당을 쪼개라, 민주당을 혁신시켜라 이런 주문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민주당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정당 정치를 좀 어떻게 새롭게 좀 해봐라. 또 국회 개혁이나 이런 정치를 좀 새롭게 해봐라. 이런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자꾸 안철수 현상 또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문제를 민주당의 어떤 혁신 또는 신당의 태동 이런 걸로 보는 건 매우 협의적이다, 협소하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 5.4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용섭 후보나 또는 김한길 후보나 5.4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 이 제3세대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으로 좀, 또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을 좀 혁신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요. 예. 두 분 다 참 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민주당의 당내 갈등, 또 그로 인한 지지율 바닥 등 현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우선 좀 내부에 계신 분으로서 좀 평가를 해 주시고요. 또 당대표에 선출될 분, 누군가 둘 중에 한 분은 될 텐데요. 그분에 대해서 고언도 한마디 좀 해 주시죠, 미리. 결국 지금 민주당은 정말 당이 국민으로부터 전혀 그러니까 신뢰 못 받고 믿음 못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기대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국을 그래도 12월 24일 이후에 쭉 다녀보면서 많은 분들 뵈보면 예. 민주당의 어떤 말과 예. 민주당의 어떤 실천적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을 갖지를 않는 것이 참 무섭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은 거의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분열의 길로 갈 건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사그라들은 고사의 길로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재탄생의 길로 몸부림 쳐볼 건지 이런 갈림길에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재탄생의 길로 가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얼굴이 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얼굴만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러게요. 그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점에서 정말 대혁신이 좀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이건 당대표 혁신이 그 시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 당의 전체 구성원들이 정말 그 민주당을 구성하는 사람과 민주당에게 티끌만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좀 예. 혁신하는데 동참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어제 경제 5단체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자제해달라는 좀 과도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랬겠습니까? 지난 총선 대선에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입법, 민주당의 의지는 과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거 민주당을 얕보는 게 아니라 경제 5단체가 아직도 이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국회 전체를 어찌 보면 욕보이는
국회 전체에 대한 로비였고, 예. 특히 이제 이런 이 하도급법이나 이 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이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하는 이 자통법을 저 법사위가 통과시키지 않고 본회의 처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새누리당이 정말 아직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새누리당한테 그 대선에 진 저희들은 더욱더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이 하도급법이나 이 자통법 이건 경제민주화의 1호, 2호에 해당된 법이고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정말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저도 정무위원으로서 어렵게 통과한 법인데 이걸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좀 창피할 일이고 국회가 부끄러워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회가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국민TV